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잼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배당이 많아졌던, 돈을 못 버는데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배당을 꾸준히 많이 했던 좀 특이한 종목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우리 배당주 케이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회사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거에 얼마나 꾸준히 배당을 했는지, 회사가 돈은 잘 버는지와 같은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주들이 이 회사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지분율도 같이 확인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특정 회사의 배당금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면 2015년까지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배당을 갑자기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배당을 안 하던 회사도 배당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주들에게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을 활발하게 하자라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돈을 잘 버는 회사고 어느 정도 시장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면 배당을 하지 않던 회사들도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늘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그럼 돈을 잘 벌었냐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2015년부터 이제 1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는 매출액 단에서는 크게 성장이 없어요. 매년 500억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 적자를 기록했던 해도 있었고, 2019년에 간신히 이제 6억 원대의 이익을 올렸었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2017년에 돈을 반짝 벌긴 했지만 매년 꾸준히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2015년부터 해서 한 주당 5,000원,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5%를 훌쩍 넘을 정도로 17년 같은 경우에는 16%라는 정말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배당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2017년 데이터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사업에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마이너스였는데 순이익은 270억 원을 벌었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던 해에 15,300원이라는 그리고 수익률 기준으로 16%라는 정말 높은 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 순이익 단에서는 큰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2017년에 나왔던 이 회사의 공시 중 하나인데 자산 양수도 계약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이 회사는 지금 갖고 있던 토지랑 건물을 팔아서 300억 원 가량의 이제 차익을 챙겼고, 그 돈이 순이익단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2017년에는 본업으로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재원으로 해서 적극적인 배당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회사는 땅 팔아서 배당을 하고 있는,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얘네가 이렇게까지 배당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럼 이렇게 배당을 했을 때 누가 좋을까, 누가 수혜를 볼까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배당이라는 건 주주님들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돈을 나눠주는 거니까 배당을 받을 주주들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의 지금 주주 구성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약 80%
를 넘어가는 회사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할 때 배당금의 85%가 다시 이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배당을 늘렸던 케이스예요.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아서라도 배당을 하는 행태를 보였었고, 왜 그랬는지 이제 지분공시센터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요 파트가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주요 이벤트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2015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원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남수 회장님이 단독으로 거의 100만 주 가까운 주식을 회장님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차명으로 갖고 계시다가 2015년에 이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증여를 바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고 이 주식을 받아온 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8만 주, 6만 주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식 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주식을 받아오려면 공짜는 없습니다. 국가에 세금, 증여세를 내야 하고,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배당을 적극적으로 한 데에는 증여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데이터이고요. 실제로 이 회사의 지금 최대 주주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원래는 50%의 주식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아마도 납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배당을 받거나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서 이렇게 담보 계약에 잡혀 있는 주식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배당 지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돈을 잘 벌고 말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속세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배당이 더 필요한가라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고배당주를 선정하는 좀 특이한 아이디어로 이런 상속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현재 회장님의 나이가 많으신데 2세대, 3세대의 주식 비율이 높지 않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팔 수 있는 자산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땅과 건물을 팔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상의 대차내조표에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좀 유니크한 고배당주 발굴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이한 배당주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